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이 먼저 카더라는 그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알려드리면서 이 모터그래프 본 채널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살짝 삐딱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늦게 라이브를 켰어요. 시간이 바뀐 점을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성호님을 비롯하여 한 7, 8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댓글 WRX님이 댓글로 인사를 남기셨는데 제가 늦게 확인했어요. 오늘도 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기아차의 차세대 군용차 소식입니다. 자, 댓글창을 살짝 닫고 진행을 할게요. 28일 기아차가 차세대 군용차 표준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내려봤는데 여러가지 정보가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 있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모하비 ATV입니다. 원문을 좀 살펴보자면 기아차 이제 원문이에요. 신규 차량 기아차는 SUV 개발 및 제작 기술을 군용차 품질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대형 SUV 모하비의 베어 샤시를 활용해서 차량 위쪽에 다시 뭐 기아차의 SUV 개발 그리고 제작 기술은 군용차 품질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대형 SUV 모하비의 베어 샤시를 활용해서 뭐 차량 위쪽이 개방된 오픈탑 구조의 ATV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하비의 차체 프레임하고 파워트레인을 베이스로 윗부분만 바꿔서 전술용 ATV를 개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현재 그 새로운 ATV 콘셉트 수립을 완료한 기아차는 뭐 내년 초에 콘셉트카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ATV는 군용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산업용, 레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군용차 개발 및 생산 기술 노하우는 자사 SUV 내구성 향상에 적용하는 등 SUV 명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뭐 중간에 잠깐 끊고 넘어갈게. SUV 명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 쓰고 있는 기아차에서 납품한 이 한국형 현비라고 불리는 이 차량 바퀴가 빠집니다. 바퀴가 빠지고 있어요. 2016년부터 납품한 차량인데 모하비를 베이스로 했고 현재 3,000대 가량이 투입됐는데, 야전에 투입되고 있는데 달리는 중에 바퀴가 빠져요. 이건 뭐 럼플렛 타이어도 못 막아요. 그냥 바퀴 자체가 통으로 빠지는 거니까. 기아차가 이제 모하비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K151의 연구 개발에 국비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더군다나 리콜 중인 상황인데도 군에서는 이거를 아직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들이 타는 그 1호차였다고 하면 진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을까? 저희 기자가 기아차에게 취재 요청을 했는데 보안성 내용이라고 해서 국방부에게 문의를 해라 라고 넘기더라고요. 국방부에 문의했더니 답변이 없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건 또 방사청으로 또 넘어갔고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아차가 모하비를 베이스로 군용 ATV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뭐 차량뿐만 아니라 군용 기술,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볼 것 없이 진짜 딱 미국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미국을 뭐 천조국 하는데, 이게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라서 그렇게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뭐 약간 인터넷의 속어는 진짜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미국은 그 2차 대전부터 이 윌리스 MB를 썼어요. 윌리스 MB를 기반으로 이제 썼고, 베트남 시절에는 M151을 거쳐서 1980년대부터 이 험비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윌리스 MB는 이제 지프 랭글러로 아이덴티티가 이어졌고, 네, 위에 MB 잠깐만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딱 랭글러 윌리스 에디션이 출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리스 MB의 그 아이덴티티는 지프 랭글러로 이어졌고, 험비는 험머의 군수용 버전인데, 험머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단종이 됐다가 이제 GM에서 사나 GMC 브랜드의 전기 픽업 트럭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 지프 랭글러의 윌리스 에디션과 험머 부활 소식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시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군이 운영하던 험비를 보면 덩치가 이제 확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누크 헬기나 이런 것에 막 겨우 빡빡하게 들어가요. 빡빡하게 들어가서 외부에 무장이나 이런 짐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굉장히 실기가 번거롭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 출동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그런 기동력을 발휘 못하니까, 이동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헬기 한 대에 하나가 이렇게 달려다녀요. 그러니까 헬기 하나당 험비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싸우던 미국을 보면 상대방이 도요타 랜드크루저죠. 도요타 랜드크루저랑 그 다음에 픽업인 힐럭스 이걸 가지고 전투용 테크니컬을 만들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험비가 필요한데 험비가 늦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특수부대 같은 애들은 장비가 뭐 몇십 킬로씩 될 텐데, 초반에 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험비 자체도 굉장히 기동력이 떨어지고, 험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물량에서 뭐 랜드크루저나 아니면 힐럭스를 테크니컬로 만든 게 한 10대가 되고, 뭐 5대만 돼도, 10대까지 아니고 5대만 돼도 상당히 밀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괜히 막 CIA 이런 애들이 미리 현지에 가서 뭐 도요타 픽업 트럭 사놓고 장소에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헬기에서 특수부대가 떨어져서 그걸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 작은 차가 필요하게 됐죠. 헬기에도 손쉽게 탑재가 되고 야지에서 기동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차.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해군 뭐 네이비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버기카를 기반으로 한 그 초소형 전수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용 ATV를 본격적으로 제작한 곳,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폴라리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폴라리스 홈페이지 보면 이제 이 업체인데, 이 폴라리스가 엄청 그 하이테크의 그 고성능 기술을 가진 곳은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평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타는 사륜 오토바이를 이제 기본으로 만들던 업체예요. 한 명이 타는 ATV 사륜 오토바이는 좀 이제 전술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2명, 4명이 타는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폴라리스에서 만드는 이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뭐 주로 국내에서는 뭐 레저용, 미국에서는 농장이나 뭐 해변 이런데, 혹은 뭐 공장 항만의 순찰용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폴라리스뿐만 아니라 야마하나 스즈키 등 일본 바이크 업체들도 이 사륜 관련 차량 ATV를 만들고 있죠. 폴라리스를 보면 이 밀리터리 부분이 또 따로 있긴 한데,
이게 밀리터리, 폴라리스 밀리터리거든요. 이 제품들이 군용으로 넘어가요. 기동력을 위해서 미 해병대, 뭐 레인저, 소콤 같은 특수전 사령부,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부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문한다고 합니다. 폴라리스 ATV를 보면 일단 단순해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이 정비가 굉장히 유용하고 편하고, 이 오토바이만 만질 줄 알면 다 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에 히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정자 장비도 거의 없고 작고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기존에 나오는 민수용 제품이랑 90%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싸요. 민수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 것도 대략 한 10,000에서 1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 원인데 그거와 90% 호환이 되고 조금만 군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작고 가볍다 보니까 헬기 내부 탑승은 물론 배나 뭐 항공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실리죠.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 훈련을 보면 이 폴라리스 ATV 군용으로 바뀐 버전을 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막 낙하산으로 막 떨어뜨려요. 물론 미군 애들은 뭐 낙하산으로 다른 전차나 이런 것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막 후루룩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관총뿐만 아니라 장갑차나 뭐 전차, 헬기를 잡을 수 있는 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달기도 하고, 또는 뭐 전술용 대형 레이더를 달아서 적정찰 용도로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 이 이미지를 보니까 오늘 기아차가 발표한 그 ATV, 모하비 ATV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미지가. 기아차 ATV가 이 이미지인데 이거랑 너무 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랑도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뭐 사람 얼굴까지 닮아 보이는 건 저의 착각이겠죠. 기아차가 어떤 회사인데 이미지까지 뭐 도용을 하겠어요. 일단 뭐 하여튼 굉장히 닮아 보입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 그럼 이제 기아차가 만든다는 군용 ATV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군용 ATV를 보면 이제 모하비, 대형 SUV 모하비의 차체 프레임과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량 고기동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경량 고기동 차량이라고 하는데 모하비가 사실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험비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ATV 그 차량 사륜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모하비를 기반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기 운영은 많이 안 하니까 헬기는 넘어가고 주로 뭐 5톤 트럭을 가지고 수송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모하비 기반의 ATV가 몇 대나 5톤 트럭에 실릴까? 5톤 트럭을 한 한 대, 두 대? 그러니까 왜 제가 다른 곳을 실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군이 이 초소형 전술 차량을 쓰는 이유는 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마지막 기동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빌리티 시장에서 바라보는 라스트 마일의 개념, 버스로 그 주요 구간을 이동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는 뭐 킥보드나 자전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는 라스트 마일처럼 주된 뭐 배를 통해서 이제 일부 첫 번째 거점에 오고 두 번째 거점까지 이제 뭐 헬기나 트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최종 작전지까지 이제 소형 ATV를 이동하는데, 이럴 거면 뭐지? 그럼 속된 말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캐리어에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캐리어에 인터셉트 같은 존재인데 모하비를 가지고 만들 거면 인터셉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니까 굉장히 무겁고 육중한 건데 뭐 그 ATV 기반의 모하비는 지금도 충분히 거대하고 무거운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K151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같은 모하비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딱 보면 여기에서 문짝 2개 떼고 루프만 뗀 거예요. 기아차가 발표한 이 문짝 2개 떼고 루프 떼고 유리창 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요. 그럼 이럴 거면 돈을 들여서 왜 따로 개발하는 거지? 왜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나? 수천억, 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백억 뭐 들여서 완전히 이런 같은 차량인데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미군이랑 좀 달라요. 미군에서 전술용 ATV를 만든 이유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기 수송 이후에 최종 목적지까지 군 뭐 4명 다니든 뭐 분대 다니든 빠르게 기동력을 위함인데, 굳이 이럴 거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바퀴 빠지는 이 K151이랑 뭐가 차이가 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완전히 노출된 이 지형이, 이 차량이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사막이나 뭐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기후의 산악지역, 황무지에서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혹은 뭐 모래사장이나 이런 해변에 이런 그런 상황인데, 한반도로 국한을 해보면 뭐 옆에, 위에, 뒤에 다 뚫린 차량이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침수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에는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혹한인데, 진짜 겨울철에 저러고 달리면 뒤에 탄 사람들 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납품하는 이 소형 전술 차량이나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소형 전술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미국의 험비를 따라 한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험비가 퇴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막상 전장에서 이제 전투가 발생했을 때 방호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이게 정식 지뢰도 아니고 도로 주변에 매설된 그 급조 폭발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RPG-7 같은 로켓에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차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전술 차량과 함께 운영하는 게 JLTB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 합동 경량 전술 차량인데, 지뢰나 폭발물에 대한 방호력, 그리고 소형 로켓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이 운영하는 차량 전술은 투트랙이에요. 급하게 기동력이 필요할 때는 그 사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4명, 뭐 6명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서 이동에 기동력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전이라든가 아니면 점령지에서 방호력이 필요할 때는 이 JLTB 같은 이제 단단한 큰 차량, 이게 거의 한 제가 알기로 6.5톤, 6톤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 험머보다 훨씬 더 크죠. 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만드는데, 갑자기 우리는 20-30년 전에 미군이 쓰던 그 미국형 전술의 험비를 만든다고 해서 한국산 험비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모하비 ATV를 개발한다 라고 하는데, 뭐 기아차나 국방부 관계자분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 뭐 알보병이라 하잖아요. 주특기 1111 소총수거든요. 제가 뭐 잘 알진 못해요. 제가 자동차를 다루는 기자지 국방부 출입 기자나 뭐 군 전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군 관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말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제가 모르거나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모하비 ATV를 개발한다, 모하비 플랫폼과 엔진, 파워트레인을 베이스로 ATV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걸 가지고 왜 이걸 개발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군을 봤을 때 단적으로 미군 전략 1이랑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모하비 기반으로 기존의 K151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함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캘 이유를과 똑같은 상황에서 문짝 떼고 루프만 뗐는데 그걸 또다시 개발한다고? 굳이? 글쎄요. 그러면 문짝을 떼니까 가벼워서 잘 달리긴 하겠지만 방호력이나 이런 것도 엄청 떨어질 거고 겨울철에는 거의 운영을 못할 겁니다. 그냥 뭐 비닐로 막겠죠. 추우니까 병사들은.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의 작은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기아차 차세대 군용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오늘은 모하비 A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차량들 두 돈 반을 대체하는 뭐 5톤 트럭을 대체하는 차세대 중형 표준 차량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고, 기아차가 말하는 자율주행과 그 수소연료 전지 관련 군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봐서 또 한 번 이 차량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댓글을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조성우님 인사드리고, 1234 TD21님 시간이 변경된 건 아닌데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8월 6월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국 꼬마 엠둥이님, 오늘 방송을 사실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늦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동현님, 고생은 아니고 그냥 제 일이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모하비 ATV, 군용 ATV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는 이 두 돈 반 그리고 5톤 트럭을 대체하는 차세대 군용 차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리면서, 어거스트 주님하고 뭐 화가 이동현님, 뒤늦게 오신 분들도 다들 감사드립니다. 클립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내용은 저는 내일 점심시간 혹은 늦게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